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교수입니다. 우리나라 3대 흉가라고 하면 곤지암 정신병원, 영덕 흉가, 충북 제천의 늘봄 가든이라고 하죠. 하지만 한때 흉가 탐방 동호회, 공포 마니아들 사이에서 유명했던 곳은 다름 아닌 황금 목장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사악한 아이 귀신이 있고 밤마다 여자의 서글픈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유명했던 곳이 바로 이 황금 목장입니다. 오늘 남양 특징 시간에는 대체 이 황금 목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셔요. 가시죠. 강화도 내가면 외포리에 위치한 황금 목장은 대한민국 대표 흉가로 알려진 곳 중 하나입니다. 아이 귀신과 여자 귀신이 있고 이곳에 들어갔다 온 사람들이 머리가 아프거나 심령 사진을 찍는 등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이라고 유명했죠. 당시 인터넷에서만 알려져 있던 곳이었는데 인터넷 정보에 따르면 원래 이곳에는 한 가족이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살면서 귀신이 나오거나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되면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이 집을 버리고 도망을 쳤다고 하죠. 이렇게 버려진 황금 목장은 흉가와 폐가를 찾아다니는 공포 마니아들의 입소문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했죠. 이들이 이곳을 다녀온 후기를 보면 꽤나 섬뜩합니다. 당시 이곳에 방문한 흉가 체험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을 때 친구들과 황금 목장에 다녀왔습니다. 8명가량이 젊은 패기를 앞세워 이곳에 왔는데 당시 인터넷 후기 사진을 보고는 다들 뭐가 그렇게 무섭냐고 센 척을 했죠. 저녁쯤 그 근처에 도착해서 밭에 있는 아줌마와 아저씨에게 황금 목장을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두 분 다 저희를 한참을 멍하니 보시더니 대체 그런 곳은 왜 가려고 하냐고 하시더군요. 그냥 가고 싶어서 그런다고 말을 하니 결국 그 위치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황금 목장 앞에 갔을 때는 다들 공포심에 사로잡혀 말이 없었습니다. 황금 목장은 주변에 빽빽하게 나무로 둘러싸여 있고 그 앞에는 파란 글씨로 황금 목장만 적혀 있었죠. 8명이면 너무 많았기 때문에 4명씩 A, B조로 나누어서 A조가 먼저 갔다 오고 B조가 나중에 가기로 했습니다. 먼저 출발한 A조가 간지 얼마 안 되어서 다시 뛰어내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문제는 A조가 도저히 황금 목장을 못 찾겠다고 하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본 루트대로 갔는데 도저히 황금 목장이 안 나오더래요. A조가 본 건 우거진 풀과 엄청나게 큰 고목만 보았다는 거였죠. B조는 그런 A조가 한심하다고 하고 자신들이 직접 올라가겠다고 했지만 왜 말을 못 믿냐며 A조의 2명이 따라오라고 앞장을 섰습니다. 성큼성큼 가던 A조 2놈이 안개 속으로 사라졌는데 혹시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닐까 싶어서 그 2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사삭 소리가 들려서 뒤를 돌아보니 아까 그 A조 2놈이 뛰어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저희 모두 깜짝 놀라서 너네 언제 뒤에 가 있었냐고 말했는데 그 2놈은 오히려 저희에게 왜 먼저 뛰어가냐고 역정을 냈죠.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는데 안개 때문에 주변이 깜깜하고 도저히 시야에 들어오는 게 없어서 일단은 길 찾는데 집중했습니다. 아까 A조의 말처럼 주변에는 수풀이 우거져 있었고 우리 키만큼 자란 잡초들이 무성했죠. 그러다 사람이 지나다니는 오솔길 같은 게 보여서 그 길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안개가 살짝 걷히고 달빛이 들어오면서 그 앞에 있는 걸 보고야 말았죠. 수백 개는 되어 보이는 이름 없는 무덤들이 저희 앞에 질비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있던 놈 중에는 놀라서 털썩 주저앉은 놈도 있었죠. 더 무서운 건 주변에서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들 무서워서 빨리 내려가자고 길을 찾고 있었는데 그 순간 뒤에서 닭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을 때 백발의 할아버지가 닭을 들고는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죠. 할아버지는 저희를 보고는 왜 이런 쓸데없는 데로 왔냐고 화를 내셨는데 놀란 저희도 뒷걸음을 치며 빨리 내려가라고 했죠. 겨우 길을 찾아 내려가던 도중 무심코 앞을 봤는데 10명가량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닭을 들고는 저희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다들 얼이 빠져서는 친구고 나발이고 죄다 소리를 지르며 뛰어갔습니다. 어찌어찌 밑으로 내려온 저희는 급한 대로 그곳을 빠져나갔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인터넷에 온갖 비난글을 썼습니다.
잊지도 않은 황금 목장을 왜 썼냐는 글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무덤과 귀신이 있다는 말을 왜 안 했냐고 말입니다. 더 끔찍한 것은 당시 같이 갔던 애들한테 사소한 사고부터 시작해서 큰 사고까지 차차 발생했다는 겁니다. 정말 거짓말처럼 그곳에 다녀온 모든 8명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고 저희는 이 모든 게 황금 목장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서 보신 이야기는 황금 목장에 다녀온 8명의 학생들이 겪은 이야기인데요. 당시 인터넷에서 황금 목장이 귀신 나오는 흉가로 유명해지면서 이런 글도 많이들 올라왔었죠. 그러다 2007년에 MBC에서 황금 목장을 소재로 방송을 내보내면서 한층 더 유명해집니다. 당시 TV에서는 황금 목장에 가서 귀신을 찾는 내용을 보여줬는데 소파에 아이 귀신이 있고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등 오싹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황금 목장은 전국에 있는 흉가 탐방인들의 명소가 되어버립니다. 자, 여기까지 놓치지 않고 잘 따라오셨나요? 여러분, 사실 황금 목장은 귀신 나오는 흉가가 아닙니다. 엄연히 집주인도 있고 귀신 때문에 이곳을 버린 것도 아니었죠. 집주인이 사업을 하다가 이곳에 주말 목장으로 황금 목장을 지었고 IMF 외환 위기 당시 정신이 없어서 이곳을 돌보지 못했다고 하죠. 사람이 없다 보니 동네 불량배들이 이곳에 자주 침입을 했고 인터넷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퍼져나가면서 흉가가 된 곳이죠. 실제로 MBC 방송에서 이곳이 소개되고 나서 집주인이 깜짝 놀랐다고 하죠. 자기 소유의 목장에 외지인들이 함부로 들어와서 흉가라고 했으니까요. 이 때문에 경찰들이 이 주변에 순찰을 돌기도 했고요. 그리고 2009년에 집주인이 이곳을 매각했고 한 기업의 자재 창고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엄청 멋있고 핫한 카페가 들어서 있습니다. 약 10년 전만 해도 황금 목장은 귀신들의 소굴로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와는 상관없는 개인 소유의 목장이었습니다. 단지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곳을 다녀간 사람들이 만들어낸 괴담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어릴 적부터 귀신을 자주 봤던 학생입니다. 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모가 말씀하시길 제가 어렸을 때 이모 집에 놀러 온 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5살짜리였던 제가 창문을 빤히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대체 뭐가 있길래 창문을 그리 보고 있냐고 물었더니 제가 창문에 어떤 할머니가 이리 오라고 손짓한다고 말했대요. 당시 고층 아파트였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는데 계속 창문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저를 보고는 소름이 돋더랍니다. 이 외에도 종종 귀신을 보면서 몇 번 소름 끼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었죠. 그러던 중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을 때 캐나다 캘거리로 6개월간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당시 이모와 사촌 형, 누나와 함께 생활을 했었죠. 이모는 캐나다로 이민을 왔고 저는 반년 동안 유학을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민 초기이다 보니 이모는 외지에서 일을 하셔야 했고 주말만 집에 오셔서 항상 집에는 사촌 형, 누나와 저만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촌 누나가 친구들을 집으로 데려와 같이 놀자고 하더군요. 이상한 나무판을 들고 와서는 놀고 있었는데 다시 보니 그게 위자보드였습니다. 그게 뭔지 당시에는 몰랐기 때문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죠. 당시 저는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사촌들보다 집에 일찍 왔는데 어느 날 집에 오니 마루에 있는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도둑이 든 줄 알고 제 방부터 시작해서 모든 방을 뒤지기 시작했죠. 그러다 제 방에 있는 창문 커튼에 사람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너무 무서웠지만 용기를 내서 커튼을 치우려고 갔는데 제가 가까이 가니까 그 실루엣은 땅으로 푹 꺼져 버렸습니다. 너무 놀라서 일단 집 밖으로 뛰쳐나가서는 사촌들이 올 때까지 집 안에 못 들어갔죠. 사촌들에게도 말했지만 그 누구도 그 말은 믿지 않아주더군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역시나 먼저 집에 와서 욕조에 들어가 샤워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 욕실 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들렸죠. 분명 집에 들어올 사람은 없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니 겁에 질려서 욕조 커튼을 치고는 한참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서 눈을 떠보니 욕실 커튼에 사람 실루엣이 보이더군요. 그 자리에서 기절해서는 사촌형이 깨워줄 때까지 일어나지 못했죠. 그리고 한바탕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날 저녁 혼자 잠을 자고 있는데 가위에 눌렸습니다. 몸은 안 움직이고 눈만 떠져서는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는데 제 옷장 아래에 웬 남자의 얼굴이 보이더군요. 머리카락이 없는 대머리 남자였는데 그 아래에 누워서 저를 보고는 계속 뭐라고 말했습니다. 기절도 못해서 눈 감고는 제발 사라지라고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잠이 든 건지 아침이 밝았고 주말이라 집으로 이모가 돌아오셨죠. 이모를 보자마자 그동안 제가 겪었던 모든 일을 상세히 말씀드렸는데 이모의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하더니 사촌형과 누나를 모두 부르셨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는데 알고 보니 사촌형도 누나도 머리카락이 없는 남자를 봤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모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해 주셨죠. 이 집으로 이사를 결심하고 집주인에게 들은 말이 원래 여기에 중국인 남성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 방에 있는 북박이 옷장 행거에서 목을 매 자살을 했다고 하더래요. 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저희에게 아무 말도 안 하셨던 겁니다. 문제는 당시 위자 보도를 하면서 이 귀신을 깨우게 된 것이고 그 이후 셋 다 이 귀신을 목격했던 거였죠. 저는 이 사건 이후로 이 세상에는 정말로 귀신이 있다는 걸 믿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귀신을 보지 못하지만 당시 겪었던 기억이 아직도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아마 귀신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절대로 그런 경험은 하지 말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24살이 된 지금도 혼자 자는 게 무서워서 항상 강아지를 옆에 끼고 살고 있습니다. 맞아요. 귀신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일부러 흉가탐방을 가기도 하고 강령술을 하시는 분들도 많죠. 집에서 죽은 사람이 있는데 그걸 위자보도로 불러냈으니 당연히 귀신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아무 생각 없이 하더라도 강령술은 절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을 모시는 무당이 아니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죠. 저도 공포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그저 이야기로만 듣는 게 가장 공포를 안전하게 즐기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공포학과 학생 여러분. 사실 저는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새엄마가 지금의 어머니이십니다. 어머니께서는 무당 일을 하시고 이 때문에 저도 어렸을 때부터 괴담이나 미스터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항상 귀신에 대해 물어본 적도 많고 일하시면서 겪은 이야기들을 자주 들었는데요. 제가 외국에 유학을 다녀온 적이 있고 잠시 한국으로 휴가를 왔을 때 일입니다. 외국에 있었다 보니 한국에 들어오면 갈 곳이 부모님 댁밖에 없어서 경북에 있는 부모님의 집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무속인 특성상 한 번 출장을 가게 되면 최소 2일에서 3일 정도는 집을 비워야 합니다. 당시 아버지도 어머니를 도와 경남 합천에서 일을 하고 오셨죠. 저녁에 가족끼리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합천에서 무슨 일을 하고 오셨는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합천에 가게 된 것은 굿이나 점을 보러 간 게 아니고 아는 무속인의 부탁으로 다녀오셨다고 하셨죠. 그 무속인이 경찰에 어머니를 추천해 주시면서 경찰을 도와주러 가셨다는 조금은 생소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 이야기가 가끔 친구들과 술 먹으면서도 하는 이야기인데 뇌리에 깊이 박힌 사건이었습니다. 합천의 어느 한 시골 마을에서 할머니 한 분이 실종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자체가 워낙 이상하고 실마리가 잘 풀리지 않자 조사하던 경찰이 무속인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였죠. 실종 사건이긴 한데 집 주변과 다른 곳에 할머니의 혈흔이 발견되었답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전혀 물증을 찾을 수 없더래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사건 현장에 가서 할머니의 가족들과 함께 접신을 시도했는데 정확히 그 할머니의 영혼이 어머니에게 들어왔습니다. 그 말인즉 할머니께서 이미 돌아가시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이었죠. 할머니에게 이것저것 물어봐야 되는 상황인데 같이 있던 남편분을 보시더니 갑자기 벌벌 떨더니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더랍니다.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물어봐야 하는데 할아버지를 보더니 겁에 질려서 제대로 말도 못하더래요. 그리고는 그 옆에 있는 셋째 며느리를 보고는 며느라가야 제발 나 좀 도와달라고 연거푸 말씀하셨죠. 살아생전에 셋째 며느리를 가장 아끼고 예뻐하셨다고 하니 그 셋째 며느리도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대요.
문제는 그렇게 접신이 흐지부지 끝나버리고 경찰이 말하는 게 더 가관이었답니다.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에게 목격담이나 평소 행태에 대해 쉽게 들을 수 있어야 했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하더랍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봤냐, 평소 어땠냐 등을 물어봐도 자기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만 말했대요. 그리고 집요하게 물어본 결과 할머니 집 바로 아래에 있었던 구멍가게 주인에게 대충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실종 신고가 있기 전에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머리끄덩이를 잡고는 어디로 끌고 가는 걸 봤다는 겁니다. 게다가 원래 그 집이 가정폭력이 심해서 마을 사람들이나 가족들도 할아버지를 말리지 못했다고 말하더래요. 심증으로는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살해한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그 어디에서도 물증을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거였죠. 그리고 경찰이 말하길 할아버지가 오랫동안 군에서 헌병 부사관으로 근무를 해서 이런 일을 굉장히 잘 알 거라고 덧붙이더랍니다. 결국 이 사건은 물증이 없어서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는데요. 제가 벌써 이 이야기를 들은 게 5, 6년 전입니다. 얼마 전에 어머니께 그 사건 어떻게 됐냐고 여쭤보니 할아버지가 자살한 걸로 종결되었다고 하더군요. 아마 그 할아버지가 범인이라면 귀신이 된 할머니가 가만히 있지 않으셨겠죠. 이 이야기 말고도 어머니께 들은 이야기가 꽤 있습니다. 다음에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봤던 영화에서 무당이 사람이 죽은 곳을 짚어서 가봤더니 진짜 시체가 있었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접신을 할까 싶지만 그것보다도 평소 가정폭력을 일삼던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살해한 게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국 자신이 스스로 죽음으로 끝을 맺었지만 원한을 가진 귀신이 한몫하지 않았을까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저는 해병대로서 연평도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군대마다 괴담이 많기는 하지만 유독 이 연평도에서는 섬뜩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선임들도 그렇고 후임들도 툭하면 귀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연평도가 워낙 음기가 강해서 무속인들도 이곳은 귀신으로 가득 찼다고 할 정도로 귀신이 많은 섬입니다. 심지어 주민들보다 귀신이 더 많다고 할 정도죠. 이 연평도에는 구포 하나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세정관이라는 군사 유류고 창고 옆 폐쇄된 건물인데요. 그날은 해무가 많이 낀 날에 그곳을 저 혼자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근무자가 부족한 터라 군사 규율에 맞지 않게 혼자 근무에 투입되었죠. 이곳에 가기 위해서는 교통로를 따라서 산속을 통과해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폐쇄된 그 구포 하나반에서 끼륵끼륵 소리가 나는 겁니다. 고라니나 고양이 소리는 수도 없이 들어봤지만 그런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었죠. 그렇게 구포 하나반 입구를 지나고 있었는데 점점 더 그 소리가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너무 겁이 났지만 분명 그 안에 누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는 조심스레 입구를 열어봤습니다. 구막사 건물이 희미하게 보이고 그 외에는 해무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아서 그냥 나가려고 뒤를 돌았더니 곧바로 그 소리가 제 뒤에서 들렸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큰 소리로 들려서 뒤를 돌아보니 구포 하나반 포상에 여자가 서 있더군요. 그리고 그 끼륵거리는 소리는 그 여자가 좌우로 고개를 흔들 때마다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그걸 보고는 놀라서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을 쳤습니다. 교통호를 따라서 근무지로 미친 듯이 뛰어갔죠. 어떻게 근무를 했는지도 모르게 벌벌 떨고 있다가 부대에 복귀해서 이 이야기를 했는데 다들 거기서 이상한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고 말하더군요. 게다가 장교들한테도 말했는데 마치 원래 그랬다는 것처럼 거기서 귀신 봤다는 애들 많았다고 태연하게 말하더군요. 그날 경험했던 그 끔찍한 기억 때문에 그곳을 지날 때는 귀를 틀어막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창피했지만 그 소리를 다시 듣는 건 죽는 것보다 싫었거든요. 이 이야기는 연평도 해병대 병사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때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는 시대 상황상 경계태세 등 국방에 총력을 기울이던 때였습니다. 당시 이곳 연평도에서 근무하는 모든 병사들은 실탄을 사용하고 지시 불이행하는 사람은 민간일지라도 사살할 수 있었죠. 특히 연평도처럼 북한과 초근접한 작전 지역의 경우 그게 더 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연평도에는 한 연인이 있었습니다.
한 해병과 연평도 마을 처녀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죠. 서로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이들은 남자가 미리 시간을 말해주면 여자가 그 시간에 맞춰 만나면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이 커플은 주로 501 초소에서 몰래 만나고 있었죠. 여자가 마을에서 올라와 간식도 주고 도시락을 싸와서 같이 먹으면서 근무지에서의 미래를 이어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날도 마찬가지로 남자가 시간과 장소를 미리 말해주고 여자와 만나려고 했는데 하필 그날 저녁에 남자가 아프게 된 거죠. 고열에 시달리면서 근무 시간을 변경하게 되었는데 이 사실을 여자에게 미처 알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남자 대신 다른 사람이 근무에 투입되면서 여자와 마주치게 됩니다. 여자는 오빠, 나야 라며 말을 걸었지만 근무자는 암구호를 요청했고 3번을 불응한 여자에게 총구를 들이밀었습니다. 어두웠던 새벽 1시에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근무자는 여자를 거수자로 판단하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렇게 여자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남자 또한 미쳐버렸죠. 문제는 이 사건 이후로 이 초소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자가 죽었던 그 시간인 새벽 1시만 되면 이 초소에 웬 여자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오빠, 나야 라는 목소리가 들리고 소리가 나는 쪽을 보면 피칠가불한 여자가 서 있었죠. 이로 인해 환영과 환청에 시달리는 병사들 중에 몇 명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곳 501 초소는 결국 폐쇄하기에 이릅니다. 그 후 더 이상 그 여자 귀신은 나타나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도 가끔씩 그쪽을 지나는 병사들이 오빠, 나야 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실제 이 2가지 이야기는 해병대에서는 꽤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군대 괴담 제보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유독 해병대에는 괴담이 많습니다. 다른 부대처럼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건 그렇고 근무하고 있는데 오빠, 나야 소리 들리면은 진짜 얼마나 무서울까요? 죽어서도 오빠를 보러 온 게 아닐까 싶은데 참 씁쓸하면서도 무섭습니다. 저는 충청남도 공주에 있는 오래된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1912년에 지어진 이곳은 산 중턱에 위치한 오래된 학교죠. 제가 이곳에 다녔을 때 미술부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진처럼 지어진 지 100년은 더 된 건물에 미술부가 있었습니다. 참 특이하게도 이 건물 근처에서 귀신들을 자주 봤었는데요. 귀신뿐만 아니라 이상한 경험들도 하면서 섬뜩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전시회를 앞두고 새벽까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배들은 이미 집으로 돌아갔고 저 혼자 미술실에 남아 정밀 묘사를 하고 있었죠. 그때가 새벽 1시 30분이었는데 졸린 눈을 비비며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잠깐 일어나서 몸을 움직였다가 다시 자리에 앉으려고 하니 뭔가 이상한 게 보였죠. 작업하던 그림에 검은색의 물 같은 게 떨어지는 겁니다. 대체 이게 뭔가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 그건 검은색 잉크였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죠.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았고 아무런 흔적이 없는데도 검은색 잉크가 떨어지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더군다나 위층에서 검은색 잉크가 떨어질 만한 특별한 공간이 없었거든요. 당장 전시회에 제출해야 하는 작품인데 결국 전시도 못하고 선배들에게 혼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언젠가 선배들이 동기들을 불러 모은 적이 있습니다. 저까지 동기가 5명이었는데 동기 한 놈이 미술실에서 라면을 먹고는 안 치우고 나가는 바람에 혼을 내려고 집합을 했는데요. 지금은 상상도 못하지만 그때는 잘못을 하면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쳐맞았습니다. 여자 선배들과 남자 선배들이 강목을 가져와서는 한 사람씩 엎드려서 10대씩 맞았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 이상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더기 옷에 키는 채 1m도 안 되어 보이는 꼬마아이가 방 구석탱이에 앉아있더군요. 우리 중 아무도 그 아이를 보지 못했고 당연히 저는 그게 귀신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4번째로 맞는 차례였는데 처음 맞는 친구를 구경하면서 좋다고 박수를 치면서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친구가 맞기 시작하자 이제는 일어서서 깔깔대면서 웃더군요. 3번째 친구가 맞을 때도 방이 떠나가라 웃어댔는데
제 차례가 됐을 때는 이제는 저한테 달려와서는 제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 대씩 맞을 때마다 저를 빤히 보면서 웃고 있었는데 마치 네가 맞으니까 좋다는 식으로 웃더군요. 한바탕 메타작이 끝나고 선배들이 미안했는지 밖에서 과자와 술을 사왔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술을 마셨는데 어디선가 또다시 그놈이 나타났죠. 그리고 한쪽으로 가더니 무슨 배고픈 개가 먹는 것처럼 두 손으로 과자를 입에 넣더군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역겹던지 도저히 과자 먹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그래도 선배들이 보고 있어서 먹기는 해야 하니까 몇 개 주워 먹기는 했습니다. 아마 귀신이 음식을 먹으면 어떨지 궁금하실 텐데요. 귀신이 음식을 먹으면 그게 입으로 들어가기는 합니다. 당연히 실제로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희끄무리한 게 계속 입으로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귀신이 먹던 음식을 사람이 먹으면 맛이 거의 안 납니다. 새우깡으로 치면 짠맛이 반 정도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죠. 아무튼 그렇게 자리를 마무리하고 마지막에 문을 닫고 있는데 유리창에 붙어서는 저한테 잘 가라는 듯 손을 흔들더군요. 저는 그날 그놈 때문에 기분이 잡쳤는데 그걸 보고 있으니 기분이 정말로 최악이었죠. 미술실이 있는 이 건물은 뭔가 기분이 썩 좋은 느낌이 안 듭니다. 미술실은 1층에 있었는데 단 한 번도 2, 3층에는 올라간 적이 없었습니다. 뭔가 꺼림칙한 느낌이 들어서 괜히 가기 싫었는데 이건 다른 부원들도 마찬가지였죠. 하루는 밤샘 작업을 하다가 물을 뜨러 본관에 가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건물이 얼마나 오래되었으면 물도 안 나와서 작업에 필요한 물을 뜨러 막내들이 본관에 다녀와야 했죠. 저는 동기 한 놈과 같이 본관으로 가서 물을 떠서 다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술실 건물 옆쪽에서 이상한 사람들을 발견했죠. 옛날 검은색 교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있는 학생 3명이 지나가고 있더군요. 같이 가던 친구한테 저 사람들 뭔데 저런 옷을 입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동기놈은 대체 뭐가 보이냐고 되물었고 다시 그쪽을 보니 그 짧은 사이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더군요. 미술실에 들어가서 선배들한테 지금 방금 완전 옛날 사람들을 봤다고 말했더니 선배들도 그거 귀신이고 자주 보인다고 그냥 모른 척하라고 말하더군요. 지금은 미술실이 본관으로 옮겨졌다고 들었고 미술실 건물도 헐어버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답게 제가 이곳에서 생활했던 몇 년 동안은 오래된 귀신들만 보았습니다. 누더기를 입고 있던 그 꼬마 귀신도 몇 번 더 만났고 옛날 교복을 입고 있는 귀신들도 숱하게 목격했습니다. 학생들에게 해코지를 하지는 않았지만 세상에 별의별 귀신이 다 있다는 걸 알게 된 사건이었죠. 제가 페인킬러님과 통화만 1시간이 넘게 했습니다. 귀신 보는 사람에게는 고통스러울지 모르겠으나 저는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했는데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직접 여쭤봤습니다. 보통 귀신은 어떻게 보이는가? 귀신이랑 눈을 마주치면 어떻게 하냐? 귀신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고 여쭤봤고요. 대답을 직접 들어보시죠. 귀신 보이는 형태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사람 형태로 뛴다고 하면 그 귀신은 정말 좀 강한 귀신이에요. 좀 일반 귀신들 보면은 전 이렇게 보여. 검은색 그 불꽃에 가운데 뭐랄까 좀 투명한 구가 하나 이렇게 떠다니는 듯한 느낌? 네, 뭐 그러니까 도끼불 난다는 도끼불 날아다니잖아요. 네, 검은색 구가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서 수입복 지나가는 정도? 그게 일반 귀신들이고, 막 보인다 하면 일반 사람인데, 네, 말씀대로 이렇게 영화처럼 이렇게 무서운 귀신도 있어요. 저는 그 귀신 보면은 전 100% 피합니다. 마주치는 거 처음에 딱 귀신을 보잖아요. 근데 귀신이 만 저를 안 보고 있으면 상관없는데, 눈이 딱 맞췄어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귀신이 무조건 와요. 다가오면 시선을 돌리고 모른 척 해야 돼요. 무조건. 딴 데로 가든지, 막 뒤에 쫓아온다. 뛰지를 말고 정말 자연스럽게 가든지, 뒤에서 그냥 귀신이 계속 말을 걸면 커피집 가서 그냥 사람 많은 데 들어가서 커피 주문하고 좀 그 안에서 앉으면서 좀 딴짓 하든지 핸드폰 보든지, 그러면 알아서 귀신이 떠나가요. 근데 그러니까 눈이 안 맞으셨다. 그러면 그냥 무시하고 하는 게 정답이죠. 이제 무조건 딱 피하는 게 답이에요. 안 그러면 진짜 깨쫓아와요. 무조건 쫓아와요. 100%.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저희 집 절에 가면은 하는 일과가 뭐냐면, 어머니가 이제 가면은 머리 아프다고 해요. 네, 지금 귀신이 숨어서 제 소리를 쫄랑쫄랑 쫓아오니까 아버지 따라서 법당 가서 거기서
네, 하고 이제 집에서 밥을 먹고 하고 그래요. 근데 그거 하고 나면 되게 개운해요. 진짜 개운해요. 몸이 되게 가벼워져요. 이거 말고도 임팩트 있는 이야기가 더 많고 몇 가지 들어보니 진짜 소름 끼치더라고요. 제가 페인킬러님 재생 목록을 따로 만들어 드릴 테니 편하게 쭉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 모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웬만하면 아실만한 대형 병원이고 이곳에서 벌써 3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와 똑같이 지금도 환자들 때문에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 죽는 게 무서웠던 처음과 달리 지금은 그냥 환자 한 분 떠났구나 싶을 정도로 나름 담력이 강해졌죠. 하지만 아직도 적응 못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귀신입니다. 몇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먼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자면 병원에서의 금기사항과 간호사들 사이에서의 소문입니다. 병원은 사람이 치료를 받기 위해 오는 곳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죽어나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많게는 하루에도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 선고를 받기도 하죠. 응급실에서 사망하는 환자도 있지만 병실에서 죽는 환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병원 내부에서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도 하죠. 저희 병원에 있는 입원병동에 한 호실에서 꼭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중환자실도 아니지만 유독 그 호실에서 사람이 많이 죽거든요. 그래봤자 몇 명 되지는 않지만 죽을 만한 병이 아닌데도 꼭 거기서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한 번은 파상풍이 심해서 들어온 사람이 전날까지 멀쩡했다가 다음날 갑자기 사망한 적도 있었죠. 그곳에 입원한 할아버지 한 분도 병문 안으로 온 가족들과 잘 지내다가 그 다다음 날에 돌아가셨죠. 문제는 이런 일이 이따금씩 아무런 마땅한 이유 없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간호사들이 군기가 빡세다고 하지만 사실 간호사들끼리 대화도 많이 주고받고는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병실 이야기가 간혹 나온다는 거죠. 특히 이 병원에 오래 계셨던 수간호사 한 분이 저 병실이 이상하다는 말을 했으니 꼭 그 병실에 새로 들어온 환자가 있으면 눈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간호사들 사이에서 금기사항 아닌 금기가 하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층이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입원한 환자들이 사용하는 샤워실이 층마다 있거든요. 그중 한 샤워실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소문이 암암리에 퍼져 있습니다. 밤에 일하는 걸 나이트라고 하고 환자들이 잘 때 순찰 같은 업무를 하는데 이걸 라운딩이라고 합니다. 야간에 라운딩을 하면 꼭 불 꺼진 복도에 환자 하나가 보이는데 환자가 그 샤워실로 들어간다는 거죠. 샤워실은 야간에 사용할 수가 없어서 따라 들어가면 그 안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간호사 중에 다음 인계자에게 쓰는 업무 일지에 그걸 써놓은 사람도 있었대요. 딱히 무서운 상황은 아니지만 새벽에 그런 광경을 본 간호사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간에 샤워실은 사람이 들어갔다고 한들 절대 가지 않습니다. 아마 대형 병원이면 대부분 환자용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방문객이나 환자들을 피해 사용하는 영안실 전용 엘리베이터도 있습니다. 저야 딱히 갈 일은 없었지만 병원에 상주해 있는 직원들 말로는 그 엘리베이터에서 가끔 이상한 소리가 들린대요. 누가 누르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엘리베이터가 아래층으로 움직이거나 가끔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람 목소리도 들릴 때도 있답니다. 심지어 직원 중에 일반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많아서 거길 쓴 사람이 있었는데 분명 다른 층수를 눌렀는데도 영안실에서 내린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게 제가 겪은 게 아니라 사실이다 아니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아무래도 병원이다 보니 이런 소문들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야 직원들의 말이지만 저는 실제로 환자에게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응급실에서도 일해보고 소아과에서도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아과 병동에서 일할 때 언젠가 어린 꼬마 환자가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그날도 나이트였는데 새벽에 갑자기 뛰어와서는 저한테 자꾸 이상한 아저씨가 가자고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치료 중에 약물이 들어가면 가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기는 하거든요. 조금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환청이나 환각을 보는 환자들이 덜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는 전혀 그런 약물 치료도 없었고 골절상으로 입원을 했거든요. 그리고는 자꾸 방 안에 검은 아저씨가 들어와서 가자고 하는데 엄마한테 말해도 듣지 않는다고 읍소를 하더군요. 그 새벽에 적잖이 달래서 재우긴 했지만 괜히 저승사자다 뭐다 이런 게 생각났습니다.
친한 동기한테 간밤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했더니 대번에 그 아이인 걸 알더군요. 그리고 자기한테는 낮에 와서 자꾸 이상한 아저씨가 따라온다고 말했대요. 정말 다행히도 무사히 퇴원했지만 퇴원할 때까지 새벽만 되면 울면서 그 아저씨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저희 병원에 떠도는 이야기들을 모아서 제보를 했습니다. 사실 심하게 신체가 훼손된 응급 환자나 약물 과다 복용으로 들어온 환자들도 진짜 무섭습니다. 어쩔 때는 피 묻은 옷들을 병원에서 빨지 못해서 집에 가져와서 빤 적도 많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괴이한 현상들이나 소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무하면서 무서운 이야기나 기이한 일들이 있으면 추가로 제보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살면서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한 5번은 있습니다. 그리고 불 꺼진 병원만큼 무서운 곳이 없죠. 복도 중앙에 간호사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괜히 어두컴컴한 복도가 무서울 때가 많았습니다. 저도 이 병원 하면은 항상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다. 마치 택시 정류소에서 택시들이 기다리는 것처럼 병원 앞에서 저승사자들이 대기하고 있다고 하죠. 워낙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는 곳이다 보니 이런 게 이상하게 느껴지지만은 않네요. 저는 6포병여단 제7525 부대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이곳에 있는 낙원교회라는 곳에서 실제로 제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때는 2014년 제가 상병 말 때쯤 일어났던 일입니다. 처음에는 참 무서웠지만 나중에 보니 신기한 일을 겪었는데요. 저는 2013년 8월에 갓 상병을 달았습니다. 상병을 달자마자 저에게 떨어진 보직은 군종병이었습니다. 군종병은 병사들의 신앙생활을 돕는 보직이었죠. 그렇게 군종병 생활을 하다가 10월 정도가 되었을 때 군부대 안에 있는 낙원교회에 손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본인이 이 낙원교회를 지었다면서 찾아왔는데 그 사람이 나름 네임디였는지 대대장님과 함께 그분을 만나러 갔죠. 한참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던 도중 그분이 한 가지 부탁을 하더군요. 각 포대의 군종병을 교회 캠프에 보내줄 수 있겠냐고 말입니다. 순간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고맙던지요. 안 그래도 밖에 나가는 게 힘들었는데 아무리 교회 캠프라고 할지라도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대대장님은 흔쾌히 수락하셨고 그 다음 주 주말에 저를 포함한 4명이 어느 시골에 있는 교회로 캠프를 가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군대 밖으로 나가면 뭘 해도 행복하더군요. 그 교회를 지었다는 분과도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그분이 저희에게 그 낙원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낙원교회는 본인을 포함해 군종병 3명, 총 4명이 지었다고 하더군요. 나름 큰 건물이었는데 그걸 단 4명이서 지었다는 거에 일동 감탄을 했죠. 그리고 그분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본인은 지금까지 많이 아팠고 그 때문에 내 자식 같은 낙원교회를 보러 오지 못했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이제는 교회를 보러 자주 올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분은 매주 교회를 찾아와 예배를 드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병이 꺾일 때부터 매주 일요일이면 오시던 그분은 더 이상 오시지 않았죠. 개인적인 사정이 있겠거니 싶어 그냥 넘겨 짚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맞선임과 새벽에 소화기 탄약고 근무를 서게 된 날이었습니다. 근무하는 내내 쓸데없는 이야기나 하면서 시간을 때우고 있었죠. 그렇게 새벽 5시가 다 되었을 무렵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화기 탄약고는 꼭 무덤처럼 생겼습니다. 탄약고 위에는 크지는 않지만 적당한 크기의 나무들이 있는데 그중 한 나무에서 사람의 그림자가 쓱 하고 나오는 겁니다. 둘이서 그걸 보고는 놀라서 저게 뭐냐고 한바탕 초소가 난리가 났죠. 거기에 사람이 있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분명 고라니일 거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지통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5분 대기조에게 출동을 요청하고 위병소에도 전화해서 사람 들어온 거 봤냐고 물어봤죠. 그런데 위병소 근무자가 말하길 검은 물체 같은 게 지나간 건 봤는데 사람은 아니라서 그냥 놔뒀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임과 그 나무를 다시 봤을 때는 그림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이곳으로 출동한 사람들 모두 한동안 그 나무만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나고 근무 교대를 했는데 제가 당시 CP병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새벽에도 일어나 계셨는지 저한테 당장 자기 방으로 들어오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놀라서
일단 급한 대로 커피를 타서 방으로 들어갔는데 대대장님은 당장 새 옷으로 갈아입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를 여쭸더니 낙원교회를 지었다는 그분이 새벽에 돌아가셨다고 하시더군요. 그 순간 말문이 턱 막힘과 동시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생각해보니 소화기 탄약고 언덕에서 대각으로 내려다보면 교회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아마 그분이 가시기 전에 교회를 들르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에도 교회에 대한 애착이 강하셨던지라 죽어서도 올 것 같다는 이야기를 몇 번이고 하셨거든요. 더 신기했던 건 저와 선임을 포함해 위병소 근무자들과 5분 대기조들도 그 그림자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때의 이야기를 하면서 전역을 하게 되었지만 절대 믿지 않았던 귀신을 믿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살아생전에 얼마나 애착을 갖고 있던 건물이었으면 죽어서도 방문을 하게 된 건지 싶네요. 근데 너무나도 좋아했던 거라면 당연히 그에 대한 집착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겠죠. 가끔 중고 물품을 샀다가 귀신을 봤다는 이야기를 보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물품에 귀신이 깃들었기 때문일 겁니다. 만약 제가 죽으면 공포학과 유튜브에 나타나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에 입학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